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총격 암살 시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사법당국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방비밀경호국과 현지 경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두 번째 암살 미수 사건은 어제 오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판비치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인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암살 시도범은 골프장 밖에서 울타리를 통해 AK 유형 소총의 총구를 들이댔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몇 톨 앞서가고 있던 경호국 요원이 이를 포착해 대응했습니다. 암살 시도범은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고 골프장이 위치한 판비치 카운티 인근 마틴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용의자가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그에게 실망한 뒤 민주당 지지자로 전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체포된 용의자가 하와이 출신의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라고 보도했습니다. 라우스는 2016년 대통령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그가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에는 정책 등에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우스는 가벼운 범죄 혐의로 8번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크게 실망,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말 때문에 벌어졌다고 비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바이든과 해리스의 말을 믿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들의 언사로 인해 총에 맞았다며 난 나라를 구할 사람이지만 그들은 안팎에서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우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서 난 그들보다 선동적 언어를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두 번째 암살 시도를 두고 양극화로 인한 정치폭력 위협이 한층 고조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CNN은 이 사건은 국가의 깊은 양극화를 드러낸다며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국 정치에 끊임없이 들이우는 폭력의 그림자를 말해주며 이는 손쉬운 총기 접근으로 인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위 행정부 관료에 대한 암살 시도가 수십 년간 한 번도 없었던 가운데 올해는 끔찍한 현실이 다시 살아났다며 즉 최고 직책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한 목소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눈 정치폭력을 규탄했습니다. LA 남부 지역인 팔로스버디스 페닌슐라 지역 전체로 산사태와 집안 침하 현상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렌초 팔로스버디스시 포르투갈 밴드 지역을 시작으로 상당수 주택들이 가스와 수도는 물론 전기까지 끊기며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롤링힐스시 일부 주택들에까지 전기와 가스 서비스 중단이 예고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롤링힐스 시정부는 롤링힐스시의 일부 주민들은 지난 13일 전력회사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으로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전기 서비스가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게스 공급사인 남가주 게스컴퍼니는 안전상의 이유로 오늘부터 롤링힐스시 34개 주택에 대한 가스 공급이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남가주 게스컴퍼니는 성명을 통해 가속화되는 토지 이동으로 인해 천연가스 파이프가 손상되어 더 이상 롤링힐스시의 가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렌초 팔로스버디스 150여 가구의 전기와 가스 공급이 중단됐으며 일부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져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을 떠나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2,503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 떨어진 2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관 조사에서 기존 주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1주차 29.3%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또한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일주일 전보다 2.6%포인트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68.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과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며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일주일 만에 5.1%포인트가 떨어졌고 인천과 경기에서도 4.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념 보수층과 지지층 결집 약화로 지지선이 무너졌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최상병특검법 등을 놓고 야권의 강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진작 낙관론과 다른 추석 장바구니 체감 물가가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에 인력이 부족할 경우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일선병원에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또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도 진료를 거부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응급의료법상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사 부족 등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삼게 되면 병원 간 환자 떠넘기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서늘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61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2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